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유력한 지역 언론사 4개사가 연합으로 만들어가는 성남시 알아봅시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요, 성남시의회, 9대의회지, 9대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또 대표 선출에 관한 건을 가지고 심도 있는 예능 토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언론사는요, 먼저 정치 구단이죠. 네, 성남의 서울이 아닙니다. 성남의 정치 구단 성남데일리의 추용선 대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데일리의 추용선입니다. 네, 그 다음에 머리는 좀 빡빡 밀어가지고 조금 반짝반짝 빛나는 김종필 기자, 굿타임즈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타임즈 김종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총괄 PD를 맡고 있는 시민프레스의 박준혁 대표가 오늘 또 카메라를 잡고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자분도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매일타임즈의 송길용입니다. 뭐 아내도 알잖아요. 얼마나 보면 잘생겨요. 자, 그러면 성남시 9대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서는 당대표가 먼저 선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당대표에 누가 거론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지지를 누가 받는 것인지 먼저 의석수 순으로 해서 국민의힘부터 우리 추 박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을 매일 출범하고 있는 성남데일리의 추용선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3선의 정유환이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선의 안국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제3의 박은미 의원이 부의장을 맡고 있고, 3선의 이덕수 의원이 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대표를 정유환 의원이 하고 있는데 전반기, 후반기에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안강림 위원장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대표를 할 것인지 사실은 유력하게 떠오르지는 않아요. 경쟁하는 사람도 없고 또 내가 먼저 대표를 해보겠다 이런 사람도 없는 입장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요. 지금 현재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의회는 17일 날 끝나거든요. 17일 날 끝나면 아마 대표를 선출할 텐데 지금 현재는 누가 대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들리는 말로는 현 대표가 계속해서 대표를 하지 않느냐 아니면 새로운 대표가 나오느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본인은 뭐 고개를 살려살려 줬던데요, 정용환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한테 이제 확인을 안 해봤는데 3선의 이덕수 의원이 의장을 하고 있는데 대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안국수 의원도 3선임에서 위원장을 하는데 대표를 할 수는 없고 지난번에 재선 퇴했거든요. 박은미 의원이 부의장을 했는데 또 대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상황이 오르문증인데 어쨌든 의원총회에서 대표를 결정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용환 현 대표가 다시 대표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뭐 국민의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을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출입하는 우리 저 김종필 대표님. 제가 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좌파가 됐습니다. 좌파. 일단 국민의힘 그 의원들하고 어떤 친분 관계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좀 친분 관계가 두터워서 네. 그런 정보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16명이었는데 최현백 의원이 무소속으로 탈당하면서 15명이 됐지 않습니까? 15명 중에 전반기 때 재선 의원이 이준배 의원, 서은경 의원, 최현백 의원이 전반기 때는 대구정군을 선언하면서 각 상임위별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이 세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이제 당대표 부분을 했는데 최현백 의원은 이제 무소속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준배 의원과 서은경 의원 두 분이 이제 당대표에서 선택을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굉장히 분당갑 출신과 분당을 출신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거기 분당갑 위원장과 분당을 위원장도
오는 2년 뒤에 지방선거에 또 행보 부분이 약간은 또 밖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당대표 부분을 두고 좀 심도 있는 경쟁을 치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요약해보자면 그러는 거네요. 분당 갑 그래서 무슨 뭐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김병욱 의원이 시장에 출마한다고 그러고 네. 또 누구죠? 이광재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뜻을 품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양 지역구의 위원장들의 행보에 따라서 대표가 달라질 수 있다. 대표가 선출될 수 있다. 2년 동안의 어떤 당대표로서 네네, 그렇죠. 역할을 함으로써 그렇게 유리한 고리를 좀 잡지 않겠느냐. 제가 이 정치구단보다 정부가 더 아니 이제 그런데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자, 이준배 의원이 강력하게 본인이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고 네. 성경 의원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분 다. 네. 근데 우리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반기에 어디서 했습니까? 전반기에 의뢰에서 생각을 했죠. 했었죠. 네, 의뢰에서 했죠. 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의뢰에서 했던 사람을 제껴놓고 보면은 네. 다시 당대표를 의뢰에서 해야 되느냐? 성경우는 의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준배 의원 쪽으로 힘이 실린다라는 것이 뭐 저희도 이렇게 뭐 조금씩 이렇게 빼먹는 데가 있어서 네. 좀 빼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이렇게 얽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네.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성남에 4개 지역구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의리냐 갑이냐 수정이냐 종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중요한 것은 성남시의 의원이라는 거고 성남시의 지지를 받으면 의장이고 대표가 되는 거죠. 수정구에서 의장을 했었으니까 다음에는 분당을 해야 된다. 이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성남이 통합에 굉장히 지장을 받기 때문에 성남시의원이라는 거에 전제를 둬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아니 주 박사님 언제부터 성남시 의회가 정상적으로 공정과 소통 뭐 이런 게 통해서 정해진 적 있습니까? 날치기도 하고 뭐 업어치기도 하고 뒤치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군법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얘기가 조금 곤란해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분법은 아니고 자 봅시다. 어쨌든 지지를 받은 사람이 대표가 그렇죠. 맞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거죠. 지역위원장이 누구 역할이 크느냐가 문제죠. 지역위원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갑이든 을이든 그야만들이 지역위원장일 뿐이고 배치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떨어졌거든요. 위원장 중요하잖아요. 배지 단 사람만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은데 배지가 빛나는 거고 배지 없는 사람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유구 무언이지. 그러면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누구야? 정용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좀 예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준배 그리고 성경 의원이 둘 중에 누가 될지는 투표를 통해서 그렇죠. 알아볼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근데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상 초선 의원이 이번에 민영미 의원이 새로 이제 보궐 전 박강성 의원직 사퇴로 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선 의원이 13분이에요. 13분인데 사실상 이제 재선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 5분 정도 되는데 전반기 때 초선 의원들이 어떤 의정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험이 없어서 다선 의원들이나 이분들의 어떤 의견 수렴을 많이 받고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제 2년 동안에 그 초선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생각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꿈을 깼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생각과 주관도 난 뚜렷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기 때 어떤 그 당대표 선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다. 내부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상 전반기 때 당대표를 하신 분이 또 후반기 때 당대표를 한다는 거는 너무 식상하잖아요. 네. 당대표의 어떤 성격과 카리스마 부분이 좀 에 따라서 이제 어떤 리더라든가 이런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5분 중에 된다는 게 이제 사실상 이제 이덕수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의장을 노려보고 있을 거고요. 박은미 부의장 같은 경우는 부의장을 했기 때문에 당대표 쪽으로 뭐 격이 안 맞는다.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격까지도 이제 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재론을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 좀 해요. 이거 끝났는데 재론하면 시간만 많이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안광림 의원이 네. 그것도 당대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유력하게는 정용환 의원이 거론되는데 재선의 박은미 부의장이나 아니면 재선의 위원장으로 있는 안강림 위원장이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대표 부분은 이 의장처럼 콜라비처럼 교황식으로 선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표할게 이런 사람을 상대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 입장은 봐야 되긴 하지만 유력 후보는 정용환 그다음에 박은미 의원이나 아니면 안강님 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 뭐 누가 되냐 자. 모르겠어요. 네, 화내지 마시고. 네, 이제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자고요. 당대표를 대표 끝나면 뭐 네,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의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양당 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뭐 정용환, 이제 꼽아보자면 그렇게 간다 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뭐 성경, 이준배 이렇게 이제 뭐둘 중에 하나 간다 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의장이에요. 네, 의장. 그럼 의장이 뭐 국회 같은 경우는 의장이 무슨 무소속으로 탈당하고 무소속이 의장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썩나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18석에 15석에 한 석이란 말이에요. 네. 무소속까지 하면.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총 34명이 네. 의장 선출을 위해서는 자기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선 의원들이에요. 네. 이제 꿈을 깼다는 얘기죠. 아까 초선이면 몇 명이라고 했죠? 숫자는 잘 세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총 18명인데 초선이 13명이에요. 22명입니다. 아, 22명. 총 22명. 네. 네. 9명, 13명. 그러니까 뭐 어떻게 초선 의원들이 초선 모임이라도 어떻게 한번 해버리면요. 이 판세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현재 상황에서 양당이 초선 그룹에서 힘을 못 쓰고 당권파에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당권파. 그럼 그 당권파를 휘두르는 자들이 곧 당대표. 아니. 뭐 그럴 수 저는 반박합니다. 우리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왜냐면 8대에도 그 8대 초선 의원들도 몇 명이 안 됐지만은 초선 의원들 모임을 각 당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서로 의견 소통하고 어떤 그 초선들이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또 초선들끼리 어떤 협의와 토론과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주관과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9대 때 전반기 때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눈에 안 보였지만 이제 후반기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이 초선 의원들의 역할이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초선 의원들이나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이단적인 행동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죠? 당론이 있죠, 당론. 그죠? 네. 당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당론은 당의 입장을 정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당론을 정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표가 개인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이게 당론이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18명이 그다음에 민주당의 15명이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그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하고 해서 합의를 모아서 당론이 결정되는 거지 대표라고 해서 당론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토의가 된 상태에서 당론이라고 정해지면 그 당론은 당연히 따라야 되고 그 당론을 위배하면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한다, 징계를 하고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각 기초단체 후반기 공성이 이제 돌입할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 명의로 그걸 위반하면 강력하게 징계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지침이 이미 각 당에 내려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당론을 정하는 과정이 문제라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당론으로 어떤 그 양당에서 의장 후보를 냈다. 그래 쳤을 때 지금 의장 후보로 걸어드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 좀 전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초선 의원 잠깐 분명 부자였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민의힘 18명에서 14명이 당권파, 4명이 비주류고요. 민주당은 15명 중에서 8대 7 정도로 어디가 우선인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당 주류와 비주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앞뒤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대표가 선출되면 어쨌든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의장 후보를 선출할 거예요. 민주당은 선출 없이 할 거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의장 선출 과정에 있어 전반기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이제 15명 같은 경우는 이제 무소속인 그 최현주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제 강상태 의원이 제일 연장자잖아요. 네. 다선 의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상태 의원도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전반기처럼 이제 뭐 한 두세 분이라든가 과반수가 안 되게끔 또 엇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1차에 그냥 통과될 수도 있고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될 수도 있고 국힘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후보가 아니면 또 2차까지 가는 사례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덕수 현 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서 가는 패턴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삼선 의원인 안국수 의원도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제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15표, 16표의 어떤 부분을 자기네가 안 될 바에는 어느 후보, 이덕수 의원을 의장으로 후반기로 미느냐, 아니면 안국수 의원을 의장으로 미느냐, 민주당의 가장 유리한 부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근데 그 사례가 평가는 달라지지 않겠냐 네, 싶습니다.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최영길 의장 때. 네. 네, 그 사례가 있어서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데 이용호 의원이 그 역할을 다 했어요. 네. 민주당에서. 네. 그래서 국힘에서 이용 김용우 네. 의원이 이용우가 이용은 이용은 노래 부르는 가수. 이용은 10월의 마지막 밤 잊혀진 계절. 거기 좀 잘라주세요. 이용은. 네. 근데 김용 의원이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의 오다를 받아서 역할을 하냐. 그러면 네, 지금 우리 김종필 대표께서 말씀하신, 주장하신 그런 내용들에 어떤 그 반박 논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의장 선출의 그 과정을 지금 처음부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 선출을 통해서 그래서 후보를 정하고 그 다음에 본의장에서 투표를 해서 의장이 선출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민주당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당대표가 선출되면 17일날 6월 17일날 의회가 끝나면 18일부터 6월 30일 그 사이에 당대표 선출하고 의장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의장 후보를 선출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의원총회를 거쳐서 하는데 그때는 본회의장에서 의장을 뽑은 거하고 다르게 나도 의장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한 사람을 상대로 국민의힘의 18명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전에 국회의장 투표하듯이. 근데 지금 현재 강력하게 후반기 의장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부분은 현재 의장을 맡고 있는 이덕수 의원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론되는 게 이제 안국수 의원이거든요. 네. 정용환 대표는 뭐 본인 스스로 안 하겠다 입장을 여러 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사람은 현 의장인 이덕수 의장 그리고 안국수 의원이 3선이거든요. 똑같이 3선인데 과연 나도 의장을 한번 해볼래 할 것이냐, 아니면 없이 그냥 이덕수 의원 혼자 할래, 그래서 완장에 추대할 거냐, 아니면 찬반 투표를 할 거냐, 이렇게 해서 후보가 결정되는 거냐, 후보가 누가 결정되는 거냐,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키맨이 안국수 의원이 과연 의장에 나도 한번 나가볼래 그러면서 당내 경선에 나갈 것이냐. 현재 국민의힘은 제가 알기로는 18명 중에서 당권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권파가 한 13명, 많게는 14명, 아니면 적으면 12명,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비주류파가 4명 아니면 6명까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의장 후보가 선출되면 당론으로 의장을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되면 그 의장을 당론으로 뽑자,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게 흘러갔는데, 자, 안국수 의원이 나도 의장을 할래 하고 덤볐어요. 네. 의사표시를 해서. 네. 그러면 이제 당내에서 투표를 하죠. 네.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후보군이 없을까요? 그거 좀 궁금하지 않아? 아니, 투표를 한 다음에 결론이 나면 거의 일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결론이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안국수 위원장이 키맨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당내 경선에 나갔는데 나가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덕수원이 떨어지든 안국수원이 떨어지든 떨어진 사람이 본회의장에 가서 당론을 위반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당내 경선에 안 나간 상태에서 당론을 정했을 때는 당론을 내서 안 따르는데도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요약해보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당 경선에 나가면은 그대로 당론에 따를 수 있지만 당 경선에 나가지 않고 거기에 나가지 않고 속내를 숨기고
입장에서 본회의장에서 묵음의 판세가 다시 바꿔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 여지가 중요한 게 이제 앞서 우리 설리경 그하고 김정지가 말한 그게 이제 민주당의 합세 부분인데요. 어쨌든 국민의힘의 비주류하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비주류하고 합쳐가지고는 국민의힘의 주류하고 민주당의 주류 합친 숫자로는 중과 부적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양당이 나눠져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초선 의원이 13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전반기 때 의장단 그 투표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상 초선 의원들이 너무 많은 인원이 사실상 당선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재선 이상의 의원들의 어떤 의견 수렴을 많이 반영을 해서 선택을 했던 부분인데 후반기 때 의회는 좀 더 다르지 않겠느냐. 2년 동안 이제 의정 활동을 해보고 또 지역민들과 어떤 소통도 해보고 나름대로 어떤 그 지역민들을 대표로 하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전반기와 다르게 후반기 때는 자기의 주관이 분명히 뚜렷하게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어떤 그 당대표 선출 부분부터 해서 의장 선출까지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히든 카드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인 이제 민영미 의원은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재선 의원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수렴하겠지만 나머지 12명의 의원들 부분은 좀 나름대로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변수가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 중에서 이제 또 아니다. 항상 보면 말이죠. 네. 변수가 이제 생기는 요인들을 보게 되면 그런 거거든요. 네. 다음 10대 의회에 성남시의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렸던 의원들이 그렇죠. 그런 이제 반란표가 나올 수 있는 요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지가 충분히. 근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구누구 꼽을 수는 없는 문제고 뭐 이제 예측은 하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방금 김종필 기자가 말한 우리 김종필 기자가 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부분 동의하고요. 그래야 된다고 보이는데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18명 중에서 13명이 초선이거든요. 아까 그리고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 주관성을 가져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의정활동이잖아요. 누가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초등학생 앞으로 나란히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계모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자기 주관과 열정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초선의원들이 그 역할이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저 동의를 적극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더불어 또 하나 네. 우리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할게요. 네. 우리 정치 부장님께서 또 인정해 주니까 여기는 좀 올라가서 예. 한 말씀 드리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초선은 9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대표 부분이 이제 사실상 이제 수면 위에 거론된 분들이 이준배 의원과 이제 성경 의원 2파전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재선 이상 분들의 권한이 없어요. 초선 의원들 9명이 어떤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 당대표가 또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정은 중요한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 왜 그러냐면 의장으로 자, 넘어가다가 왜 또 대표로 자,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최인배 의원은 무소속이고 서은경 KB가 왜 그래가지고 서은경 의원과 이제 이준배 의원이 전반기 때는 배구 정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반기 때 이제 두 사람이 당 대표를 하든가 뭐 위원장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초선 의원들이 위원장으로 가야 돼요. 위원장으로 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상임위라든가 특위. 네.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선 이상 되신 분들은 전반기에 다 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면 13명 중에 하반기에 상임위원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경쟁적인 부분도 물밑으로 좀 깔려 있지 않겠느냐. 어떤 그 초선이지만 상임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또 어떤 그런 부분을 목적으로 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마음의 의도는 네.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래서 빨리 진행하시고 당대표와 의장 선거는 나 프로그램 나가야 되니까 시간이 다 됐으니까 빨리 진행하시려고. 좀 굉장히 관심이 좀 있지 자, 않을까. 오늘은요. 네. 뭐 그렇게 강력하게 초선 의원의 역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그 초선 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언론에서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은 말씀하신 초선 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9대 후반기 의장이 누가 의장에 당선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양당 대표 단위는 누가 대표가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이 후반기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네, 8기 성남시장을 선출하는 어떤 그런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민선 9기입니다. 네, 민선 9기 8기입니다. 아 9기죠 9기. 그러니까 민선 9기 선출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이 밑거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네, 성남시 의장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미리 보는 성남시 의정, 네, 후반기 끝납니까? 네, 의정에 대해서 이야기 네, 이제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양쪽에 계시는 우리 두 패널 분께서. 네, 먼저 성남데일리 최용선 기자님.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분석을 해왔는데요. 분석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키포인트가 뭐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제 피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의장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덕수 현 의장이 되느냐? 하나 있고 안국수 문화복지위원장이 나가느냐?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의장 거기는 가반수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내 의장 후보를 뽑지는 않는데 전제는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협상을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단일 대우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당 대표가 아까 우리 김종표 기자님의 말에 따르면 이준배 의원하고 성경 의원이라는 둘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후반기 원구성의 키포인트 부분은 민주당 부분은 대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쪽 이야기를 하면 거기는 의장 후보가 결국 누가 되느냐 그 경선이 아마도 18일에서 30일 사이니까 제가 예측하기는 23일에서 25일 사이 이 사이에 당내 의장 후보가 결정될 텐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키포인트가 이덕수 현 의장 그리고 안국수 현 문화복지위원장 그리고 대표를 누가 하느냐 정용환 의원이 계속 하느냐 아니면 박은미 안강림 위원장이 하느냐 이게 국민의힘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냐에 따라서 후반기 원구성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최용선 대표님처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9대 의회 후반기는요 창과 방패입니다. 자, 집행부 쪽에 있는 여당은 방패가 되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야당 쪽에서는 창이 되려고 할 겁니다. 자, 방패가 되려면 의장부터 당대표까지 집행부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창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초선 의원들의 어떤 주관과 소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성남시의 후반기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예측해 봅니다. 네. 네, 짧게 한 가지 더 붙이면 후반기 의장에 대해서 현재 성남시를 지키고 있는 성남시 신상진 시장은 어떤 사람이 의장이 됐으면 좋겠는가를 밝히거나 밝힐 수는 없는 입장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게라도 우리가 말하는 흉미트를 이용해서 가장 나이도 많고 경륜이 많은 우리 송길용 앵커께서 따로 알아봐가지고 다음 방송 시간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뭐 양쪽 주장이 각자 다 똑같습니다. 성남시 의회 정말 저기 적혀 있네요.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성남시 의회,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 첨단을 선도하는 의회 이런 캐치프레이즈처럼 정말 우리 이런 오늘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하게 된 동기도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알 권리를 위하고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들이 알아서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올바른, 그래서 똑바로 가는, 소통하고 화합하는 성남시 의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성남시 의장은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되어야만 되겠다. 성남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뭐 시민을 생각하고 성남시를 생각하는 네. 사람이 의장이 의장이 돼야죠. 자리만 탐하거나 권력만 탐하는 그런 의장은 필요 없죠. 네, 뭐 권력 자리 탐하는 의장 말고 시민을 위한 의장. 네, 선출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곧 올바른 성남시 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을 한 것이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